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탤 민간단체가 첫 발을 떼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의 파트너이자 든든한 응원군으로 함께하게 될 아기새 둥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이윤미 정책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름부터 참 친근한 것 같습니다. 아기새 둥지. 네, 아기새 둥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4월 발기인대회를 진행하고 지난 1월 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을 마친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와 총괄사업본부, 문화예술본부, 서포트즈 등 여러 다양한 단체들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회원수는 총 107명 정도이고요. 양승도 지사님께서 명예위원장으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지난 1월에 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기새둥지라는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 아기새둥지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모든 정책위원들과 구성원들한테 우리 단체가 어떤 이름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우리 단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제시를 받았죠. 하나씩 올리면서 네. 그 중에 이제 아기새 둥지라는 이름이 올라왔는데 아기는 아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둥지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저희가 이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공모를 통해서 이름이 선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민간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미 활동을 해왔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생률이 0.9명으로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국이기도 하지요. 정부는 2005년 출산율이 1.09%로 떨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실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국가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현장에서 무엇이 이런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나를 우리 민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함께 고민해서 민과 간이 협력해서 나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졌다라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새둥지 활동이 들어간 게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의미와 각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기새둥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의 어떤 첫발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으로 번져 나가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이어지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함께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는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기새둥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에서는 그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까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 사실 문제를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의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량이 낮아져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되죠. 네. 그리고 또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노인의 빈곤과 질병, 소외 문제, 그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등이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인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들이 바로 농촌 지역들입니다. 이 충남 도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인구 격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잖아요. 이 현재 도내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충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당진에 온 지 14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제가 와서 재밌게 봤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경기도였고 도심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가 주로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재밌었던 건 바닥에 노인보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인구의 어떤 그런 격차가 정말 많이 심해졌구나를 이곳에 이제 도농 복합 지역에 와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도에 계실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봤지만 네. 당진에 오니 이 노인 보호구역을 많이 보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는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깊숙한 곳에서의 목소리는 디테일하게 담아내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이 물론 와서서 문제를 논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저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건가요? 뭐 아직도 여성들은 직장을 갖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갖기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없지만 또 갖는다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 간신히 그 부담감을 좀 덜었다 하더라도 정말 입시 정책으로 인한 그런 사교육이 과열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기란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아이를 키워낸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려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결혼을 이야기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의 여러 부분들이 참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데 한 가지만의 해결책으로는 전부가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은 이어가고 있죠. 충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는 민선 7기 최대 과제로 이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충남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중앙 정부에서 아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남에서도 충남형 아기 수당을 지급하고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올해 또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는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청년들의 결혼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75세 노인분들은 교통비 무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도 손을 뻗치고 다가가서 들어봐야 할 많은 사각지대들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어떤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로 꼽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그다음에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들을 부분에선 아직도 많은 관심과 또 연구 그리고 예산 편성 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또 아기새 둥지가 출범을 한 거겠죠. 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이 아기새 둥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행정의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아기새둥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구성이 사회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면하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접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정보다 거리감이 더 가깝겠죠. 시민들하고의 갖고 있는 거리감이. 그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행정에 꼭 필요한 파트너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이제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작된 발단이 뭐였냐면 아이 둘이 있는 엄마가 한 아이가 아팠을 때 그 한 아이마저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다른 아이도 그 독감으로 인해서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아이를 보살펴줘야 되고 봐줘야 합니다. 그 다른 한 아이가 완벽하게 완쾌가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들로 구성된 돌봄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정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감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가야 하고 또 아이를 두고 다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성들이 사회에 일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정말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현실에 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혹시 현장에서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많이 위축돼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정말 독립투사처럼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엄마이기 때문에 걸려서는 안 돼. 왜냐하면 엄마가 코로나19에 이제 확진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조심했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위축돼 있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모든 환경 반경이 되게 축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활동이 좀 위축이 되셨나요? 사실은 저희가 더 빨리 발대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봄에 이제 가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미뤄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참 문제이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좀 바꿔보자면 사실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저한테 남편감으로 또는 아내로 임시직을 가진 어떤 그런 친구를 데려왔다면 나는 과연 흔쾌히 그래 결혼해 라고 승낙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대부분 작년 통계의 0.98%의 출산율을 보면 그 안에 그 통계 중에 결혼 이후에 사실 아이를 출산한 출산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혼을 하려면 일단 경제적인 활동이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청년들, 결혼 정년기에 들어있는 청년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또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였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빈번히 변하는 교육 정책들, 그리고 과다한 입시 열기로 오르는 사교육 부담들, 거기에 또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한다면 글쎄요, 결혼을 선택하는 거, 결혼을 꿈꾸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또 지난 9일 출범식을 통해서 충남복지재단 등이 도내 기관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기새둥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캠페인, 희망 콘서트,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청년 실업 탈출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출산의 난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과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힘을 보태 주십사라기보다는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인증 현판이나 또는 폐 등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협력해 나가는 공동체임을 나타낸다면 시너지는 배가 되어서 많은 성과들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가 극복되어 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거대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인증 현판 그리고 네. 폐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정책의 대상자들과 적극적인 소통 등을 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미 현장에 녹아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연스럽게 보다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문제점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 더 자세히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위원님들을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더 가깝게, 더 편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행정에 바라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십니까?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듣고 있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세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한 예산 편성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문제점에 다가가고 또한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희 저출산 아기새둥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는 김소당 위원장님을 필두로 정말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만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관과 단체들과 노력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고 또한 그 해법 가운데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이 힘든 난관을 정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아기새둥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이윤미 정책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한국은 3년 전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